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철의 송민고. 우리 지금 정철 도장 깨기 하고 있었죠. 그죠? 정철 선생님이랑 배울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민고. 우리가 그 전에 관동별곡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삼인곡. 아, 그리고 가사는 아니지만 시조 중에 장진주사라는 다 이 정철의 작품들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다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요. 이 송민국도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철 작품 중에 가장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게 2006년 수능에 출제되고 계속해서 이제 모의평가에만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3인국이 2021학년도에 수능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요런 작품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송민국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요 가사들 중에는 송민국이 가장 짧고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이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기가 쉽고요. 송민곡을 공부하려면은 3인곡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송민곡은 바로 3인곡의 속편이에요. 시즌2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2. 그래서 이 3인곡이랑 송민곡은 충신 연주지사, 바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충신 연주지사에 속하면서 이게 뭐 완전 정철이 유배간 것까지는 아닌데 당파 싸움을 피해서 전라남도 창평, 바로 정철의 고향에 은거했을 때 쓴 시예요. 그래서 유배시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은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3인곡 송민곡이에요. 요 두 작품은 비교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도 3인곡을 배웠다. 그러면은 송민곡은 이렇게 보기 같은 데다 넣어놓고 비교하는 문제 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송민곡을 배웠다. 3인곡이랑 비교하는 문제 가끔 선생님들이 내고 싶어 하세요.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3인곡 선생님이 미리 영상 찍어 놨으니까요. 3인곡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민곡은요, 일단 고사가 없고요. 고사 인용된 부분이 없고요. 고사 같은 게 중국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고사 인용된 것도 좀 적고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사 문학 작품치고는 한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거의 뭐 한자가 없죠. 그죠? 한자 사용도 적고요. 그리고 3인곡이랑 약간 그 뭐랄까 이 설정해 놓은 그 설정값이 비슷해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바로 이 이별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바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빗대어서 표현했다라는 게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송민고 우리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보겠는데요. 자, 보니까 선생님이 현대어 해석을 주황색으로 한 것도 있고 검정색으로 한 것도 있어요. 자, 이 노래는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두 여인의 우리가 흔히 감녀, 을녀 이런 식으로 나눠요. 좀 이름이 촌스럽긴 한데 거의 뭐 모든 문제집에서 감녀, 을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냥 감녀, 을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무엇이냐? 화자가 두 명이다라는 얘기요. 두 명의 감녀, 을녀 여성 화자 가 등장한다라는 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죠?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화자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세 줄은 바로 감녀의 말이에요. 자, 감녀 어떤 역할 하는지 볼게요. 자, 뒤에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라고 했어요.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누구예요? 바로 얘입니다. 을려. 을려예요. 또 다른 화자인데요. 미리 쓸게요.
중심화자입니다. 중심화자, 요런 거 역할, 기능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심화자의 기능은 이 송민곡은 대부분 이 을려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주제의식을 표출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을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려. 또는 하나 더 써볼게요. 주제 표출. 또는 이 노래는 작가 자신의 노래거든요. 작가가 은거에 있을 때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이기 때문에 이 바로 작가의 이 주관화된 이 또 다른 자아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여성화자인 을려에게 투영시켜서 바로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화자, 저각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각시. 자, 근데 저희가 하는 저각시 본 듯도 한뎌이고 라고 했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감녀랑 을려는 구면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감녀와 을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했어요. 자, 이 여성화자 감녀 을려는요. 천상백옥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자, 백옥경. 이게 뭘까요? 백옥경. 이 옥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옥자. 자, 백옥경. 공간. 바로 이 옥황상제의 이 궁궐입니다. 자, 요런 비슷한 공간, 그 3인곡에서도 몇 개 나왔었죠? 3인곡에서도. 기억나세요? 광안전이라든지. 또 뭐 있었지? 봉황루. 옥루. 옥루.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3인곡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곳, 바로 빗댄 표현입니다. 임금의 궁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살고 계시는 궁궐을 옥황상제의 궁궐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이별하고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자, 바로 이 각시들은 뭐예요? 선녀라는 겁니다. 선녀. 이 옥황상제의 곁에서 옥황상제를 보필했던 선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요. 백옥경을 이별했다. 요 이별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철이라는 작가랑 관련지어 보자면은 뭐예요? 이 선녀라고 보면은 선녀가 백옥경을 이별했다라는 얘기는 적강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작가 정철에게 우리가 정철의 어떤 입장, 처지를 봤을 때 백옥경을 이별했다. 임금과 이별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은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금의 곁에 떠나서 지금 은거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려의 상황이고요. 이 시적 상황, 그죠? 좋지 않네요. 그죠? 마이너스네요. 자, 해다 저문 날에. 자,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막 찾으려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 시간적 배경도 보세요. 해가 다 저물었잖아요. 그죠? 시간적 배경. 이런 것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 그치? 이별을 했어. 시간적 배경도 해가 다 저문 날에. 깜깜한 밤에. 그죠? 그래서 이 노래는 시적 상황이 좋지 않구나. 화자의 처지가 지금 뭔가 좋지 않구나. 마이너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줄이 감녀의 말인데요. 자, 감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옥경을 어찌하여 떠나고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감녀. 자, 우리 감녀와 을려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을려는 중심화자라고 했어요.
주제를 드러내는 그리고 작가를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작가를 대변하는 또는 주관하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감녀도 일단은 선녀고요. 같이 백옥경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또 얘는 중심화자라고 했죠. 을려는 중심화자라고 했습니다. 이 감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화자예요. 자, 그래서 역할이 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역할은 물어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시상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MC 역할하는 거예요. MC. 우리가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MC가 이 쭉 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감녀가 바로 그 MC 역할이에요. 이 시상을 전개하는,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보조적 인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중심하자 을려는요. 여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3인곡이랑 똑같습니다. 3인곡이랑 똑같은데요. 여기에 주된 인물인 을려는 선녀예요. 바로 옥황상제와 이별을 해서 백옥경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별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작가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고요. 바로 이 옥황상제라는 거는 임금. 을려는 바로 정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임금의 곁을 떠나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은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장소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 연결지어 볼 수 있겠죠. 장소도 백옥경,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바로 임금의 궁궐이구나. 이렇게 연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 첫 번째 부분 감녀가 질문을 하면서 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상전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을려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시죠. 자, 와, 너여이고 너로구나 라고 있어요. 야, 여기서 너는 앞에 등장한 감녀입니다. 자, 을려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자, 이 시의 거의 80%는 을려의 사설입니다. 다른 말로 하소연. 지금 시적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 그지? 마이너스였잖아. 그지? 마이너스. 이별했다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뭔가 하소연할 게 많다란 얘기예요. 뭔가 마음에 맺혀있는 게 있으면은 막 말로 풀어야 돼요. 그지 않나요? 자, 내 사설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직 한가마는 이라고 했어요. 자, 내 얼굴이라는 거는요. 중세어에서 얼굴은 이 페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문법에서 얘기하면은 의미의 축소. 우리가 의미가 확대된 게 있고 축소된 게 있고 이동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 문법 얘기입니다. 문법. 이 얼굴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모습에서 지금의 이 얼굴. 지칭하는 면적이 좁아졌죠. 그죠? 중세 시대 때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모습과 내 전체적인 모습과 거동, 행동이 님이 괴함직, 괴다. 요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님이 나를 사랑해 줄만 한데, 그죠? 러브, 그죠? 님이 나를 사랑해 줄만 했어요. 그래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는 너로구나. 나를 찍었어. 임금이. 핑미 된 거죠. 그죠? 핑미요. 자, 그래서 너로구나 여겨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곁에 두고, 등용을 해준 거죠. 그죠? 나를 곁에 두고 인재로서 삼았는데, 자,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었어요. 군뜻이라는 건 딴 생각 전혀 없었어요. 딴 생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딴 생각 전혀 없이, 뭐예요? 충성심 하나만 가지고 이 임금 곁에서 보필을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어요. 이래 어리가 교태 아양 이게 애교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런 걸 너무 많이 떨었어. 어지럽게 굳었던지 이게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선조 임금 때예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당쟁이 엄청나게 당파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요렇게 너무 예쁨 받는 애가 있으면은 반대편에서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철이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벼슬길에 계속 있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화자라고 보면은 이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나도 다른 생각 없이 님을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그 사랑이 어지럽게 굳었던지 좀 너무 과했다라는 겁니다. 과했다. 우리가 너무 과하면은 지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과유불급이네요. 그죠? 너무 지나치면은 오버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오버한 겁니다. 그죠? 어지럽게 굴었던지 너무 오버했어. 자, 반기시는 낯, 얼굴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라고 했어요. 누가요? 누가? 바로 우리 님이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바로 님의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죠? 변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로구나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어지럽게 굴었어. 좀 오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양이고 교태고 너무 오바해서 굴었더니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이별의 원인, 그죠? 그리고 님의 태도 변화,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왜 헤어졌을까?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어보니 헤어보다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어앉아 생각해보고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죠? 이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매 우리 고요죠. 그죠? 산입니다. 산처럼 쌓여 있으니 내 몸에 지은 죄라고 내 몸이 지은 죄라고 하죠. 뭐예요? 자책하는 부분. 내가 너무 오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 이거 뭐 지규법이네요.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처럼 쌓여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 그지?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떠올리는 한자성어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수원수구. 요즘에는 한자성어가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도 사람도 원망할 수 없다. 이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 숫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예요. 다 내 탓이다라는 얘기예요. 서러워 풀처애니 정서 나오죠? 서럽다. 그죠? 정서. 서러워. 이별의 정한이죠. 뭐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정서지. 그 서러워 풀처애니 다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조물주. 신이잖아요. 신, 갓. 이 세상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운명을 탓하는 겁니다. 이 운명론적 세계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내가 님과 이별한 것이 다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는 거. 운명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뜻인데, 그죠? 조물주의 뜻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얘기는 다 내 탓이다 라는 자책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명론적인 세계관, 뭐 이런 거는 뭐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을려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 바로 자책하고 체념하는 정서. 을려가 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갑녀가 한 줄 등장해요. 한 줄. 글란 생각마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갑녀의 기능 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또 하소연, 뭐 말할 거리가 있을 때 옆에서 좀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갑녀가 그런 역할입니다. 리액션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위에서 갑녀의
역할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조하자, 시상을 전개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시상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멘트. 그죠? 1번, 2번 이렇게 쓸까요? 1번, 시상을 전개하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위로하는 역할. 뒤에 가면은 충고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충고하는 부분도. 자, 감녀가 위로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을려가 이야기하는 거겠죠? 을려가 맺힌 일이 이셔이다 라고 했어요. 맺힌 일, 마음속에 맺혀있는 일. 바로 이것도 하소연하겠다라는 얘기야. 이 마음속에 맺혀있는, 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풀어야지. 안 그러면 우라병 걸린단 말이야. 그지? 하소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님을 모셔. 님, 시적 대상이죠. 그죠? 아까 등장했었지. 그지? 임금이야, 임금. 자, 님을 모셔이셔. 옆에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죠? 이 말 같은 얼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라고 했어요. 자, 임금이요. 아무래도 선조가 임진왜란 때 저기 뭐 의주까지 도망갔었나? 아무튼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임금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성질이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이런 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물은 강직하지 않고 막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 같다라는 거는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하다. 자, 그래서 연약한 그 얼굴이란 건 모습, 몸이라 전체적인 그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라고 했어요. 편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뭐예요? 님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부분 드러나죠? 내가 모신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분 너무 연약해. 마음이 막 여리여리하단 말이에요. 편하실 적이 없을 것 같아. 지금 당파 싸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 춘한고열 유일하서 모셨는고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라고 했어요. 자, 춘한고열. 여기 한 줄이 빠졌는데? 자, 춘한고열. 봄춘 고열. 고열이라는 거는 아주 뜨거운 여름. 봄, 여름, 누라서 모셨는고 라고 했고요. 여기 한 줄이 빠졌어요. 여기 써볼게요, 선생님이. 아이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하나 더 있습니다. 추일 동천은 유일하셔 외셨는고. 자, 춘한고열이랑 대꾸되는 구절이에요. 대꾸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추일 동천. 추, 동, 가을, 겨울이잖아요. 가을, 겨울. 누가 모셨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을 그리고 추울 때, 추운 겨울에 누가 모셨는가라는 얘기예요. 한 줄 빼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지만 요 두 줄 정도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상전개 이야기할 때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아닙니다. 계절의 뭐 변화,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모시는가? 요 정도입니다. 1년 내내 누가 옆에서 보필을 하느냐? 걱정하는 거, 걱정. 계속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죽조반. 죽조반이라는 거는 아침밥 먹기 전에 그 먹는 죽입니다. 죽. 쉽게 얘기하면 죽이에요. 조석. 조석이라는 거 알겠죠? 조식, 석식. 아침밥, 저녁밥입니다. 조석. 아침, 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세시는가. 이 매라는 게 여기서는 수라예요. 수라. 임금이 드시는 수라입니다. 수라상 들어보셨죠? 수락간 나인 이 밥을 옛날과 같이 잘 드시는가라는 얘기예요. 잘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하여 주무시는가? 어떻게 주무시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편하실 날 있을까? 누가 모시는가? 누가 모시는가?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어떻게 주무시는 거? 다 뭐예요?
걱정, 염려가 드러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 묶어보면요. 자, 본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을려가 하소연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걱정이 많네요. 님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죠. 이 부분 중요한 시어가 잔뜩 나오네요. 자, 중요한 시어 잔뜩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으로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자, 미천한 그림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도 좀 미리 그려봤어요. 자,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이번 본사 3은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져요. 님다이, 다이라는 거는 쪽. 이 님 쪽, 님 계신 곳의 그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노래는 이 선조가 정철에게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잠깐 내려가 있어라 고향에 내가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너 다시 한양으로 부를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이 3인국도 지었었잖아요. 그 전에 3인국에는 3년이나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조차 없는 거야. 자, 상황 이해되죠? 자,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지났어요.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님의 소식을 갖고 올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내일도 기약이 없어요. 그죠?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자,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인고? 라고 하면서 님의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님을 찾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자, 이렇게 공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공간. 자, 잡고 밀고 무언가를 이렇게 잡고 밀고 등산하는 거예요. 그죠? 등산.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자, 여기 왜,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님 계신 쪽이 잘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관동별곡도 그랬고요. 삼인곡도 그랬고요. 자, 바로 이 높은 산에 뜨면은 이 1월과의 거리가 1월이 뭐죠?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도 여러 작품에서 임금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임금을 상징한다. 자, 이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뭐예요? 이 달과 해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죠? 바로 이 높은 산은요. 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간 또는 이 화자가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님 쪽의 소식을. 그래서 화자가 어떤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소망 성취, 님 쪽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그게 이제 소망 성취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시험에 정말 내기 좋은 소재입니다. 구름, 안개 요거 끼어 있으면은 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얘네는 딱 봐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구름은 카니와 뭐 물론이고 이런 뜻이에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까지 끼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야를 방해하네요. 소식이 전혀 안 들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화자와 님을 둘 다 구름 안개 화자와 님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작가의 상황이랑 비춰보면은 작가가 지금 뭐예요? 정철이 이 당파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정철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간신배들을 의미합니다. 간신배들. 얘네 때문에 지금 다시 한양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구름, 안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자, 그래서 산천이 어두워요. 마이너스죠. 그죠? 시적 상황. 산천이 어두워서 1월을 어찌 보며 임금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자 울고 있죠. 그죠? 자, 1월이 임금의 소식이 더더욱 들리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도 잘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라고 있어요. 천리, 만리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오죠. 바로 심리적 거리감. 임과의 그죠? 화자와 님과의 이 심리적 거리감을 천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서리법이네요. 그죠? 가까운 곳도 보이지 않고요. 멀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지만 소망 성취를 성공했다? 아니죠. 실패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해 보는 겁니다. 자, 공간 이동 나오죠? 요런 것도 선지에 물어볼 때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자, 산에서 지금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물가로. 자, 물가로 가볼게요. 높은 산에서 물가로 내려가 봅니다. 자, 공간이동, 시상전개에 공간이동 나온다라는 거.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했어요. 자, 백길을 알아봐서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도 뭐예요? 상황이 마이너스잖아. 바람이 너무 불어. 배 띄울 수 있어요? 물결이 막 어떻게? 어둥정된다 이거. 어수선하다라는 얘기예요. 어수선하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이 바람, 물결. 자, 요것도 위에 구름, 안개 연결해 주세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바로 화자와 님을 가로막는, 갈 수 없게 만들어주죠. 그죠? 장애물, 바로 간신을 의미합니다. 간신을. 자, 그래서 어수선하게 돼서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 이 배가요. 사공도 없고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오는 수식어가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예쁘게.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요. 자,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화자의 텅 빈, 막막한, 뭔가 이 쓸쓸한, 공허한,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이 빈 배를 보고, 이 빈 배라는 거, 바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뭐 투영했다. 또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정서예요? 뭐 외로움, 그죠? 쓸쓸함, 뭐 이런 정서겠죠. 이런 정서를 그냥 배 아니에요, 그죠? 비어있는 배, 비어있는 배.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 우리가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런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켜줄 때 사용되는 사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배가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의 외로움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소재고요. 자, 그래서 강가에 가서도 뭐예요? 이 강가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가서 그 님의 소식을 알려고 했잖아요. 여기도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이야.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실패합니다. 소망 성취를 하지 못해요. 왜? 바람, 물결, 장애물이 있었죠? 또 사공이 없잖아요. 뱃사공 없이 빈 배만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백기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혼자 서서, 혼자 이런 거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어 주는 거고,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님 쪽의 소식. 지금 쭉 읽은 이 본사 3부분은 바로 이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소식을 알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다 실패했죠. 산에 가서도 실패했고 물가에 가서도 실패했어요. 더욱 아득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본사 3부분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을려가 하소연하는 부분이고요. 님의 소식이 아득해. 들리지를 않아.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뭐예요? 안타까움,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사 3에서 중요한 거 잔뜩 나왔죠, 그죠? 자, 우리 앞에서부터 중요한 것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중요한 것만. 자, 일단 화자 설정되어 있는 거 우리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화자 설정. 을력, 갑력, 2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2명의 여성 화자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그죠? 자, 이 을려는 중심 화자예요.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작가를 대변하고 있고요. 작가의 처지를 또 주제를 표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을려입니다. 을려고요. 자, 이 을려는 바로 정철 자신을 빗댄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옥황상제와 이별한 선녀, 임금과 이별한 신하라고 봐야 되겠지? 요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 갑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랬죠. 갑녀. 자, 여기서 질문을 하잖아요. 배곡경 이별하고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얘가 보조하자고요. 시상 전개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MC 역할을 하는 겁니다. MC 역할. 자, 그리고 자, 너여이고 갑녀. 자, 내 사설을 들어봐라. 그러면 하소연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과거 나오죠. 아, 여기 체크를 안 했네. 자, 이 얼굴, 이 궤도 님 계함직해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라고 여겨서 나도 님을 믿어 본 뜻이 전혀 없어. 막 이리저리 교양을 부렸다. 교태를 부렸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여기까지 쭉 과거입니다. 과거. 화자와 님이 서로 사랑을 나누던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이별의 원인? 어지럽게 굴었어. 너무 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런 거 한자성어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얘와 어찌 달라지셨는가? 자, 생각해보니까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다 라고 자책하는 부분 나오고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다 내 운명에 의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 체념, 그런 생각 마시오 라고 하면서 갑녀의 두 번째 기능 맞장구 쳐주는 거죠.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그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자, 계속해서 하소연 이어지는데요. 자, 임금을 모신 적이 있어요. 걱정. 밥 잘 드시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는지 걱정, 염려하는 부분 나왔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잔뜩 나오죠? 자, 소식을 알고 싶어요. 소식.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달과 해가 더 가까워요. 바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간,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 성취를 못했다. 왜? 구름, 안개 때문에 안 보여. 그죠? 안 보여. 장애물, 간신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산천이 어두워요. 지금 시적 상황 좋지 못합니다. 1월 안 보여요. 지척도 모르고 천리도 보이지 않고 심리적 거리감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해야죠. 공간이동 나옵니다. 공간이동. 산에서 물가로. 자, 물가도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 비슷한데요. 자, 여기서도 님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왜? 바람, 물결 때문에 배조차 띄우지 못했어요. 자, 요것도 바람, 물결, 장애물, 관심, 자, 의미,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그리고 다른 거 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는 의미상 이질적인 것, 뭐 요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빈 배만 걸려 있느냐? 화자의 처지와 지금 비슷하죠? 외로움, 쓸쓸함을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간물. 그래서 물가로 갔지만 해가 다 저물었고요. 소식이 아득하구나. 그래서 소식을 기다렸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우리 봤습니다. 꽤 40분이나 됐네요. 자, 뒤에 이제 본사랑 결사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 결사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낙월은커녕 굳은비나 되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부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3인곡이랑 연결지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3인곡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3인곡 먼저 공부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